저희가 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합당 문제는 지금 어떻게 민주당에서 논의가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합당 자체에 대한 예. 이제 원론적인 공감대는 있다라고 저는 예.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가장 조금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했죠. 사죄드린다라고 했고, 이건 사과할 각오로 이 의제를 던졌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 뭐 내지는 그 청와대와의 뭐 사전에 어떤 뭐 조율,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무여가지고요. 청와대에서 조율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정무수석, 전현직 정무수석, 이 홍익표 또 우상호 이건 대통령의 지론이었고 대통령의 뜻이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건 우리가 뭐 체크를 해봤을 때는 사실과 다르다. 뭐 대통령은 사전에 인지는 못하셨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간극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는 첫 발을 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은 이 합당 문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댓글창에도 비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제가 정당 혁신 운동을 5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뭐 국민의힘에서 훼손됐을 때만 목소리 내고 민주당이 훼손했을 때는 침묵한다? 그건 제가 용인할 수 없는 제 소신이니까 네. 그 부분의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욕먹을 각오를 했고 사과하면서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사과하면은 중단해야죠. 어떻게 사과를 하는데 또 추진을 합니까? 네.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도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분이 당원들에게 위임을 받은 최고위원들과도 상의를 하지 않고 기습 통보를 하는 식의 이런 날치기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고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저 그렇게 우선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안이고 비밀 사항이라는 얘기를 그 수석 대변인께서 하시던데, 어떻게 합당 문제가 보안이 되고 비밀인지 이게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네. 결국에는 기업에서도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수합병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할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님의 코스피 5천 제가 수요일 이후에요 모든 방송에 다 나가봐도 코스피 5천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합당 얘기입니다. 목요일 이후부터는. 그럼 정부의 성과를 다 가려버린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없을 건데, 그동안에는 삼지대를 추진하면서 정당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조세제도, 그리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정부 여당을 가장 앞서서 비판을 하면서 나름의 선명성을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명 야당을 했던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여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보수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방향성에 있어서의 크나큰 혼선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합당에 대해서는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 정부 1년 차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예민한 시점에 이 문제를 저는 가장 무절차하고 그 당원적으로 전 접근하는 것은 매우 큰 무리수 아니냐. 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이를테면은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하면서 중형인 23년형을 선고하고 그 내놓은 판결문이 가히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저 뭡니까 판결문을 써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코스피 5천 뭐 여러 가지 의제가 덮어버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에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에다가 떡곰을 던져주고 안 되면은 철회해서 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망국적 현상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예 이제 떡 제조 공장을 그냥 지방으로 옮겨버리자 네. 이런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간절히 저로서는 원했던 그런 아젠다를 제1의 과제로 지금 내세웠는데 지방주도 성장에 지자도 안 나와요. 네. 코스피에 5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한덕수 예. 관련된 판결도 이거 일주일을 얘기해도 모자른데 예. 전 이것이 왜 합당 이슈로 다 뒤덮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주말 내내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쭉 해보면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가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합당은 별건으로 치고 이 과정을 지도부하고의 충실하게 의논을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는 하여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지도부 다 집에 못 가게 붙들어 두고 끝까지 이제 그 관철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합의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합당을 하지 말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제를 던졌으니 지금부터 이 의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두 달 안에 어떤 결론을 내자라는 거고 그것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똑같이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이제 맞습니다. 사과는 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 논의를 하자라는 거고 우리 이제 신 변호사님은 아니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냐 사과했으면 일단 중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실제로 당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취합한 후에 로드맵을 가지고 뭔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건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슈 말고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뭐 겸공에서 여론조사한 건 압도적으로 합당 여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박지원 의원 뭐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항상 박빙이었고 그때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외곽에 있는 정당이 뭔가 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뭐 선택을 할 가능성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이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른바 이 이삭줍기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제대로 이제 공천 본선까지 가지 못하는 주자들의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그 교통 정리가 언제 돼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지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 낫냐,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 낫냐와 관련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대한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그 했을 때 거의 일관된 거는 합당 자체는 민주당 네.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좀 공감대를 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더군다나 이 부분 또 제가 한 말씀만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시죠.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실익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당이라는 게 뭐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에 도움이 되면 내지는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의 손해가 명백하면 당연히 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당의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없으면 합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선명 야당 역할을 또 조국혁신당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40%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2, 3%입니다. 20배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왜 40% 정당이 먼저 제안하는지가 납득이 되지를 않고 또 하나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 되실 때 그 대선 기억나시잖아요. 사자구도였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사자구도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합당하면요. 당연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도 합당할 오히려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자구도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다자구도니까 지난번에 정의당 권영국 후보 나왔을 때 합당 얘기가 나왔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못 이긴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고서 정리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합당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60%예요. 네. 민주당이 40%고 국민의힘이 20%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라고 하는 20%를 쫓아갈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60%를 쫓아와가지고 40%, 45%, 50%, 55%를 가야 네. 그래야 더 대승하고 오히려 보수 종말까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선명 야당과 손을 잡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조국 혁신당의 DNA야 아니면 민주당의 DNA야 이재명의 DNA야 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정치에서 안 좋은 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간다라는 이 과속 난폭 운전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선택해야 될 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공고히 해서 네. 중도 보수 실용에 관한 관점을 더 이야기를 해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왜 굳이 갑자기 유턴을 하고 그 기어로 치면은 R이죠, R. 후진 기어. 네. 후진 기어 R을 넣어 가지고 왜 뒤로 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냐. 왜 보이냐. 이게 오히려 당의 이익인지에 대해서 예. 미리 토론을 하고 제안을 해야죠. 근데 네. 이걸 갖다가 답은 정해 놓고 그냥 합당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네. 근데 저는 실익에 대한 면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논리 아니냐.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관련해서 궁금해서 어쨌든 대표가 극비리에 추진하는 합당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여론조사는 좀 몇 번 돌려서 확인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민주연구원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연구원 단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미션을 줘서 이 통합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나 이게 좀 올라와야 대중적으로 좀 올라와야 추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회사의 요구에서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연구원 차원에서는 확인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흡수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공이 또 딴 데로 좀 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 DNA, 왜냐하면 DNA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진보 조국 DNA를 대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조국 대표의 메시지였는데 어쨌든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DNA도 잘 섞이게 될 거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흡수통합. 그리고 관련해서 조승래 총장이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은 당대당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일체 없다.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당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또 구교영 기자가 또 새로운 당명을 제안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니까 조민당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가 또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당명도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거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논의가 또 한 바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좀 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다 떠나서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국면이긴 합니다만 물밑에서 흐르는 이런 어지러운 것들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질서 있게 좀 가져가는 논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당연합니다. 예, 내부에서 좀 어떻게 의견을 좀 교합해 가고 있습니까? 아마 더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이게 워낙에 지난주에 좀 전격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민주당 당원 113조였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을 보면 합당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전국 당원 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피치 못하게 개최하지 못하면 거기에 위임 기간에 네. 해서 이게 지도부 단위에서 아니면 일부 당 대표와 이제 그 참모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의중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는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당원이다. 그러면 이 전국 당원대회까지 준비를 하고 거기 채비를 하는 과정 중에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당원 대회를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됩니까? 오프라인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당원의 정확한 그 규정을 보면 합당할 하여야 때. 한다라고. 예, 워낙 하여야 한다. 중요한 요구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도 리더십에 좀 한계를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상당히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이 네. 조국혁신당하고 같은 입장을 내면서 정성호 장관과 크게 대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정청래 대표가 더 이상 일체 논의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함구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함구령이 통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이 또 혼란스러웠던 적이
불과 한 1, 2주 전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런 합당이라는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굉장히 절차를 무시하면서 가다 보니까 절차 문제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정청래 대표가 줄창 그 주장해왔던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을 위해 가지고 가겠다, 당원들에게 무조건 묵고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 모순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1인 1표제에 관해서도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을 또 언급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유리할 때 당원들의 투표로 해서 내가 유리할 때는 당원 주권이고 또 내가 불리해서 이거는 왠지 던지면 당원들이 다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구국의 결단이야 라는 식의 당대표 주권으로 좀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의 문제고 본인의 말과 행동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원 주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실 거면은 합당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당원들의 주권을 전제해서 가도 어려운 문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상황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장에 좀 빌드업 과정을 잘 가졌다면 그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긴급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을 때 긴급 라이브 폴을 돌렸을 때 81대 19로 전체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5,000분 이상이 보고 계셔가지고 5,00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여론이 합쳐서 단결된 힘으로 크게 승리해보자.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취재를 하면서 사실상 그 과정에 대한 민주성, 요게 결여돼 있었다라는 점이 성토되고 적극적으로 또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심지어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나와서 더 세게 입장을 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기로 한 날인데 이해찬 총리 별세 소식에 이제 취소하고 아마 다들 오늘 회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최고위 회의가 네. 이 국회 본청에서 네. 원래는 이제 9시 반에 공개로 네, 되는데 공개 10시에 공개로 일정 공지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비공개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항상 이 30분 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있었고 네. 거의 오늘 또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문제가 이제 주되게 논의는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뭐 좀 막 어지러운 상황에서 저희 같은 미디어들의 역할은 질서 있게 논의를 가져가서 혼란이 좀 해소되고 그리고 주의 집중을 통해서 바르게 문제가 잘 토론돼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역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고위원 세 분은 이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그쵸. 했습니다.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예, 최고위원이고 지금 더민초 소속의 28분의 초선 의원들이죠. 네. 이분들 뭐 김남희 의원, 뭐 김용만 의원, 김준혁 의원 등등등 해서 28명인데 네. 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가 162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최고위원까지 합치면 한 30분 넘게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이라는 이 당원들 간에는 더 큰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중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일 텐데 전 당내 의사 수렴도 되지 않은 채 이건 합당이 돼도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약 4,500명의 출마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뭐 경선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네.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 조율을 하겠느냐. 네. 저는 조금 그런 대책을 더 가지고 이건 접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래야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위중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별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선수별 의원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의견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또 종합을 하고 이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당무위 또는 또 의총 그리고 또 전국 당원 대회 뭐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 구조를 통해서 또 확인 결정되고 그 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은 또 혁신당 나름대로의 또 의사수렴 결과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당대당 통합 과정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2달 안에 이걸 하려면 되게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둘러야죠.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채비엔 들어갔고 예. 왜냐면 이제 공천은 해야 되고 그렇죠. 경선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채비자들한테는 이게 합당이 언제 되는 건지 네. 그럼 나는 뭐 어떤 어떻게 채비를 할 해야 건지. 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 혼선을 좀 길게 가져갈 수는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 6월 지방선거는 너무너무 이재명 정부한테 중요한 선거인 건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에서 질서를 가닥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는 네. 거기 빠져 있는 게 이제 당원들의 의사 수렴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게 경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조국 혁신당 분들이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부산이나 경남이나 TK 지역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그분들이 호남이나 충청이나 대전 쪽으로 나가시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크게 다툼이 없을 텐데 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이나 또 수도권 이 대전 충남 이쪽에서 아마 이 경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의사 수렴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 굉장히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힘든 길을 네. 스스로 좀 자초해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든 적든 당원 안에서의 이 갈등이 어떻게 정리 조정되느냐 이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중요한 몫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지도부의 몫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 지선에.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